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자, 근호를 포함한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곱근에 대해서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리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의 분류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곱근 표를 이용해가지고 제곱근의 값을 어림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요. 마지막은요, 수직선 위에 유리수와 무리수를 나타내고, 자, 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에 항상 뭐 하죠?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개념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무리수의 정의, 무리수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유리수가 아닌데 실수입니다. 즉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분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제가 순환소수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이 됩니다. 소수로 표현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파이, 얘는 뭐예요? 원주율이죠. 파이는 3.14159 해가지고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자, 무한소수인데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비순환소수죠. 자, 루트 2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잖아요. 어떤 수를 제곱해가지고 2가 됐다. 즉 2의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러면은 뭘 도대체 제곱을 해야 2가 되는지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막 알아보다 보니까 얘는요 1.414 끝도 없이 가는데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아요. 루트 3도 마찬가지로 뭘 제곱해서 3이 되는데 막 제곱해요. 1.7을 제곱했던 3에 가까워져. 또 좀 더 늘렸어요. 소수점 두째 자리로 1.73 막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계속 소수점 아래 자리값이 생겨요. 즉 제곱을 할수록 3에 가까워지는 수를 발견을 하겠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 이런 아이들은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곱근, 즉 루트를 사용하니까 훨씬 그 수를 표현하기가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얘들은요 절대 유리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를 분류하면서 다시 한번 유리수를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리수를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유리수가 바로 뭐예요? 그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분자에 있는 정수를 분모에 있는 정수로 나누고요. 단 분모에 있는 정수는 절대 0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분자에 있는 정수를 분모에 있는 정수로 나눴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지는 아이들을 정수라고 했고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은 아이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수도 우리가 0을 기준으로 부호에 따라서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있고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음의 정수, 0도 정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순환소수라는 걸 배웠을 때, 즉 소수 표현에서요. 소수를 크게 소수점 아래 끝이 있느냐라고 해서 유한소수와 그리고 끝이 없는 무한소수로 나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냥 무한소수라는 것을 봤더니 무한소수도 순환하는 소수, 순환하는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비순환소수라고 하죠. 비순환소수로 나뉘는데 모든 순환소수는 반드시 분수 표현이 가능하죠. 분수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순환소수는 어디에 포함돼요? 유리수에 포함이 되고요. 수의 분류로는 비순환소수, 그게 바로 뭐냐면은 파이나 앞에서 살펴본 루트 2나 루트 3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수 표현했을 때 소수점 아래가 끝도 없이 가는데 규칙이 없어요. 얘를 비순환소수라고 하죠. 그 얘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비순환소수가 바로 무리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유리수가 아닌 하고 이 말 꼭 붙여야 돼요. 실수입니다.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소수로 표현하면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
비순환 소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리수의 정의. 유리수가 아닌 실수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비순환 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가고 정리하고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막 펼쳐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근호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루트 4라는 거는 근호를 사용해서 쓰긴 했지만 얘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호가 있을 경우에는 근호를 쓰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유리수냐 무리수냐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1번 유리수를 모두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근호를 포함된 수는 계산하고 가야겠죠? 즉 뭐냐? 루트 13, 13은 제곱수가 아니에요. 그죠? 0.81은요. 0.81은 0.9의 제곱이죠. 루트 0.81은 얼마입니까? 이제 얘는 0.9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루트 0.81은 0.9이므로 유리수. 하니까 여기다 적을 때는 0.9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딱히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표현되어 있는 수 그대로 쓰셔야 돼요. 단답형이나 이럴 때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0.81이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루트 4분의 3. 4는 제곱수지만 3은 제곱수가 아니죠. 그럼 쟤는 근호를 벗을 수가 없어요. 자, 근호를 벗을 수가 없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리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유리수가 아니고요. 자, 1 빼기 루트 9. 자, 루트 9. 9는 뭡니까? 3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3의 제곱이에요. 그 루트 9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얘는요. 3을 말해요. 그러면 1 빼기 3인 거니까 이 전체 계산은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계산상의 의미는 그래요. 유리수예요? 아니에요? 유리수 맞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와 있는 모양 그대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2 플러스 루트 5. 루트 5는 근호 안에 있는 5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호를 벗을 수가 없어요. 0.17땡 얘는 순환소수죠. 얘는 기억을 더듬거려 볼까요? 어떻게 붙이죠? 분모는 9땡 90분의 분자는 다 적는다. 점이 없는 부분을 뺀다. 90분의 16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어쨌든 얘는 유리수가 맞습니다. 0.17땡. 2번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무리데스. 무리하죠. 유리수가 아닌 수. 근호를 벗을 수 없는 수. 마이너스 루트 13. 얘는 유리수죠. 이 근호 못 벗죠. 그래서 루트 4분의 3. 얘는 유리수고요. 얘는 무리수 2 플러스 루트 5. 그죠? 2는 딱 떨어지는 값이지만 거기에다가 루트 5라는 것은 실제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계속 소수점 아래를 늘려가면서 제곱해가지고 5에 가까운 걸 찾다 보면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루트 5는 그래서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분수로 표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배우는 거죠. 자, 3번 실수를 모두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합쳐서 실수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네. 자, 제곱근표.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겁니다. 어떤 수를 제곱을 해요.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35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1.35의 양의 제곱근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실제로 1 곱하기 1은 1이고요. 2 곱하기 2는 4잖아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는 수는 맞겠죠? 맞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제가 1.3을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1.3 말고 1.1을 한번 제곱해볼게요. 1.1을 제곱해 볼게요. 1.1을. 그럼 얘는 계산기 두드려 보셔도 돼요. 얘 뭐냐면 1.21 나와요. 조금 더 해도 괜찮겠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1.2를 제곱하잖아요. 그럼 얘는 1.44가 나올 거예요. 12의 제곱이 144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래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35는 이 중간에 있는 값인 거잖아요. 이 중간에. 여기 1.35가 있는데 그러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1에서 2로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둘째 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1.16 정도로 제곱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고 또 1.17 제곱하니까 또 이 결과를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발견됐느냐? 1.162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가는데 뒤는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 얘를 제곱을 하면 그 결과는 1.35라는 것에 약 가까워지겠다. 저 어림한다는 것은 등식에다 약등식을 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말로 하면은 제곱을 하면 이거이면 말로 써볼게요. 1.35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값들은 절대로 유리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다 써요? 하니까 뭐예요? 제곱해서 1.35가 되는 그 x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뭐 있어요? 양의 제곱근 하나, 그리고 음의 제곱근 하나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일단은 양의 제곱근 루트 1.35를 좀 신경을 써보자. 그러면 제곱해서 1.35가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알아봤더니 1.16이 어쩌고 하는 거니까 얘가 이것은 1.16이 어쩌고 저쩌고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의 규칙을 이용해서 알아본 표가 바로 제곱근표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곱근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느냐? 1.00부터 99.9까지 수에 대한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하여 반올림 그리고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 바로 제곱근표입니다. 즉 근호 안에 들어가는 이 수는 1.00부터 즉 1부터죠. 99.9까지의 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수는 다 얘들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찾을게요? 보세요. 규칙 있죠. 여기 세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가로는 둘째 자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이랑 5가 만났을 때의 그 결과는 1.35의 양의 제곱근 이것의 근사값이 근사값 이것이 얼마 어림값이라고 할까요? 이것의 어림값이라고 할게요. 이것의 어림값이 바로 뭐냐면 이 결과예요. 1.162.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있는데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내기 위해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값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1.22에 대한 양의 제곱근 이것을 어림아까 그래서 원래는 등호를 붙이면 안 돼. 등식은 원래는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등호를 붙이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이거를 반올림학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곱근 값이라고 해요.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어림학 값. 그래가지고 다른 말이 없어도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어림한 값. 어림한 값은 바로 여기는 결과값이고요. 그러면 1.2랑 누가 만나는 거예요? 그쵸? 2가 만나는 거. 즉 2가 만나는 1.2랑 2가 만나는 여기 있는 값이 1.105라고 해서 이것의 어림한 값이라고 합니다. 읽기로는 1.2의 양의 제곱근 값이 1.105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표는 일부러 가지고 온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맨 뒤쪽에 혹은 문제집 맨 뒤쪽에 나와요. 3학년 과정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리를 알려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뭘 할 것이냐면은 제곱근표를 이용해서도 어떠한 특정적인 값의 양의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수직선에서 우리가 무리수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뭘 이용해서 수를 표현이 가능했냐면 정수를 이용했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한 칸이 정해지면 이 일간격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양의 전수, 즉 자연수를 표현했었고, 왼쪽을 또 동일한 길이만큼 한 칸씩 갈 때마다 음의 정수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5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1과 3분의 2가 되니까 알고 있지만 잘 보셔야 돼요. 원리를요. 0을 기준으로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1만큼 가고 그거의 나머지 1의 3분의 2만큼인 거니까 3등분한 것 중에 두 번째 값. 바로 그래서 이 점이 나타내는 수가 1과 3분의 2였잖아요. 자, 그러면요.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의 거리를 이용하면 그 수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게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2만큼 가고 2분의 1만큼 더 가요. 왼쪽으로 혹은 이거를 통분하여 정리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2분의 5만큼 가요. 하면은 0을 기준으로 거리가 2와 2분의 1. 그럼 나머지 이 한 간격을 반으로 쪼개면 되죠. 그래서 요 위치가 바로 누구예요? 마이너스 2와 2분의 1입니다. 요 점이 나타내는 수가 바로 마이너스 2와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방향,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즉 이 수의 절대값은 거리. 맞아요? 무리수도 마찬가지 원리를 쓸 것입니다. 다만 무리수를 정확히 이러한 거리 개념, 뭐 정수를 이용해서는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무리수는요.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바로 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 원의 특징은 뭐죠?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점의 모임인 거죠. 중심을 기준으로 컴퍼스 이용해서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루트 2를 수직선으로 나타낼 건데요. 루트 2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제곱과 같다를 이용할 건데요. 그럼 보세요. 1제곱 더하기 1제곱. 자, 요것은 x라고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럼 x라는 것은 직각인 두 변의 제곱의 합에다가 양의 제곱근을 취해야지만 길이가 나오잖아요. 얼마가 나오죠?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루트 2인 원을 0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려요. 루트 2를 수직선 쪽으로 돌려요. 수직선과 만나는 이 점을 딱 집으면 바로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2라는 거죠. 그럼 0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 갔으니까 루트 2 위치를 찝은 거죠. 참 쉽죠? 자, 그러면은 루트 3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지울게요. 그 루트 3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모노눈금 종이를 이용할 건데요. 자,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1씩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루트 3이라는 것은 3은 뭐의 제곱의 합인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중요하거든요. 얘는 1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요. 이 루트 2의 제곱이요? 그거는 좀 이상하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루트 3은 만약에요. 이걸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영을 기준으로 1하고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의 제곱은 1이고요. 그리고 2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4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루트 3의 제곱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제곱해서 3이 되는 것 중에 양의 제곱근인 거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1과 2 사이에 어느 정도 있을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지름이 루트 3이 원을 찾았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쓱 내리게 되면은 이게 원의 반지름 같은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루트 3. 그래서 이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가 수직선에 표시하긴 하지만 결국 원에서 반지름의 길을 이용해서 이 위치를 찾으면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잠시 후에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결국은 우리는 무리수를 원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원리는 하나다.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의 실수, 양수죠. 왼쪽은 음수니까 음의 실수 이렇게 나누고 양수는 오른쪽 방향으로, 음수는 왼쪽 방향으로 그 거리만큼 움직이며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다음 수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10 같은 거 볼게요. 루트 10은 얘는 10이라는 수가 1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의 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b라고 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바로 여기 x라고 했을 때 이 x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x는 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 결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했다. 자, 그럼 여기다 적용 한번 해볼게요. 얘는 3을 기준으로 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10을 더한 거죠. 그래서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10만큼 더 간 겁니다. 그러면 3의 위치에서 루트 10만큼 가고 싶어요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직각 낀 두 변이 3하고 1인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 1이 요 직사각형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직사각형에서 이 길이가 3이 되고요. 이 길이가 1 되는 거니까 바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제곱 9 더하기 1 한 거에 양의 제곱근인 거니까 이 길이가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얘를 무엇으로 하는?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싹 그리는 거죠. 그럼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10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래서 원의 일부분을 그렸다 해서 요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의 일부분 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 점의 위치, 여기가 얼마가 돼요? 3에서 왼쪽으로 루트 10만큼 갔어요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10만큼 갔어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지우고 표시 한번 해볼게요. 원리는 동일하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루트 10, 반지름이 루트 10이 원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하죠? 3, 1인 직사각형의 이번에 대각선은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내릴 걸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1인 거니까 직각 하시고 바로 요만큼의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원의 일부분을 그리게 되면은 이 위치가 바로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10만큼 갔어요가 되니까 이 위치가 마이너스 2 기준 오른쪽으로 루트 10만큼 갔어요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울게요. 이번에는 제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3번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라는 수는 어떻게 되죠? 1제곱 더하기 2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5라는 것은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직각 낀 두 변이 1과 2인 즉 직각 낀 두 변이 1과 2 즉 뭐 가로가 2면 세로가 1이고 가로가 1이면 세로가 2인 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갈 거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2, 1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살짝 표시하자면은 이 길이가 2가 되고요. 이 길이가 1 되고요. 그러면 이때 빗변의 길이는 루트 하시고 2제곱 더하기 1제곱 얼마입니까?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얘를 왼쪽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이 나타나는 위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경우를
확실히 알았다면 그거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보통은 그 길이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실수의 대소관계. 수직선에서 굳이 무리수를 표현했던 이유는 대소관계를 사용하기,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나눌 건데 첫 번째는 1번적인 거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수 하면 중학교 범위 내에서는 다른 말이 없다면 실수를 말하고요. 실수, 수직선 위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의 실수, 그리고 왼쪽으로는 음의 실수. 이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음수만 조심하면 되죠.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멀어지는 건데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할 말이 없다면 이거 수직선은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직선이었던 겁니다. 맞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양수는 0보다 크고 이거 양수잖아요. 그렇죠? 음수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음수, 그 다음에 0, 양수 이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양수는 항상 음수보다 크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음수끼리는 조심하자. 절대값이 큰 수가 작아진다. 왜요? 왼쪽으로 가니까요. 이 원칙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얘는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커요? 0이 더 크죠?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7. 얘는 양수, 다른 말이 없다면 플러스 생략되는 거죠. 음수니까 루트 6이 더 큰 수죠. 두 양수끼리는 위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루트 8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그 눈금을 이용해서 그 모노눈금 종이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해도 되지만 8 같은 경우에는 뭘 제곱하고 뭘 제곱해서 제가 됐는지를 확실히 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루트 3처럼 좀 애매하죠. 자, 그럴 때 아까 제가 어떻게 썼냐면 이런 거예요. 8에 가까운 제곱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제곱은 1이고요. 2제곱은 4고요. 3제곱은 9가 됩니다. 8은 4, 9, 9 사이에 있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8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루트 8이라는 것은 4의 양의 제곱근과 9의 양의 제곱근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4가 얼마니까요? 얘는 확실히 2고요. 얘는 확실히 3인 거니까 얘는요. 2. 얼마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하나의 방법상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2분의 5라는 건요. 2와 2분의 1이잖아요. 라고 학생들 많이 말하거든요. 얘는 정확히 2.5잖아요. 2점 얼마인데 되게 애매합니다. 그럴 때 뭘 쓰냐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근호를 없는 걸 있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도 어떻게 보면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2분의 5라는 수는요. 근호를 포함하면 2분의 5를 제곱하면 되죠. 이 얼마예요? 4분의 25가 됩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대소관계가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25라는 이 값은 4분의 25는 6과 4분의 1이지 않겠습니까? 6과 4분의 1하고 8 중에서는 8이 더 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다시 잘 쓰면 2분의 5라는 수는 루트 4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둘 다 근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수 8과 4분의 25를 비교하면 되는 거였네요. 누가 더 커요? 8이 더 크죠. 8이 4분의 25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루트 8이 루트 4분의 25인 2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각각을 제곱한 결과를 비교해서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거 마찬가지죠. 루트 8을 제곱한 값 8, 2분의 5를 제곱한 값 4분의 25.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각각의 제곱근을 비교해서 대소관계를 말할 수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수끼리 비교를 할 거예요.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지울게요. 다양하게 지금 제가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렸습니다. 둘 다 음수니까 1과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을 비교 먼저 해볼게요.
누가 더 길이가 더 긴지.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1이라고 말해도 괜찮죠? 얘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누가 더 커요? 그쵸?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비교하면은 1이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이거 이모로 1이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죠. 0이 여기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은 정확히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얘는 왼쪽으로 1만큼 갔고요. 얘는 왼쪽으로 루트 2분의 1만큼 간 거예요.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절대값을 비교해서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대소관계를 보시면 돼요. 이 논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뺐는데 양수래요. 차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요. 차가 0이에요라는 얘기는 뭐예요? 값이 같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차가 음수였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수, 빼는 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수를 대소 비교할 때 바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차의 값을 이용한다. 그래서 A, B가 실수일 때 차의 값을 이용해서 대소관계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1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를 제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 계산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에서 뺀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요.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 빼기 루트 2가 되고요. 이거 지워지고요. 그리고 루트 3 빼기 루트 2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우리 뭘 알아볼 거예요? 부호를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데 루트 3과 루트 2는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잖아요. 그쵸? 이거 심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은 양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이 결과의 부호는 양수이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애매한 두 수의 차를 알아봤더니 A에서 B를 뺀 결과가 양수이므로 우리는 뭘 주장할 수 있죠? A가 B보다 크다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것이 성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아볼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뺀 결과값의 부호를 확인하고 누가 누구보다 큰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의 결과의 부호, 차의 결과값, 차의 결과의 부호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말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로 마무리 지어볼게요. 루트 25는 뭐죠? 25의 양의 제곱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죠. 5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25의 양의 제곱근이 5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25의 제곱근이라고 했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차이는 뭐예요? 제곱근 25다 라고 했다면 이거가 루트 25를 말하는 거니까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되겠죠? 2번입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그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실수 범위에서는. 자, 그다음에 조심할 부분이죠. 루트 더하기 루트가 하나 묶어서 안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데 함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 그쵸?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양의 실수, 그 다음에 음의 실수 있는데 부호에 상관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가 되는 것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가 되는 거다. 그럼 이게 어떨 때 주의사항이겠어요? 음수끼리 비교할 때죠.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왼쪽 멀어지는 거니까 음수끼리 비교할 때 절대값이 큰 수는 더 작은 수가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인식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수에 대한, 그런데 무리수는 제곱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착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수로 훈련을 시키시고 특히나 교과서에 있는 거는 다 모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넘어가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 재차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